안녕하세요. 교재 가져오셨죠? 밑줄이나 그어야 또 덜 서운하지. 이제 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55쪽을 펴보실래요? 155페이지 펴보시면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실까요? 보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 가압류 등기는 없네. 그래서 오늘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가등기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역시 가등기고, 가등기는 해년마다 두 문제씩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 서로 쓰리가인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모른다 안다 이렇게 할 수 없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자 거기 보면 한 장 넘겨 보실까요? 15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 처분, 여러분들 어떤 처분을 못하게 한다.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가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근데 처분 제한 등기에 가압류 등기가 있고 가처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압류 등기 들어보셨나? 압류 등기는 이렇게 경매 등기 이렇게 네 가지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한단 말이야. 안 써도 돼. 근데 그럼 이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갑의 토지에 1번 소유자 갑에 2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봐.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토지를 나중에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 근데 따라서 이 사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어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 등기 못 해준다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처분을 못하는 건 아니야. 이건 처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그걸 이런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을 나중에 산 사람은 소유권 상실할 위험은 있다 그 얘기야. 이게 이런 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 처분 제한 등기 중에 이 압류 등기는 여러분들 국세청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촉탁하는 등기를 압류 등기라고 그래요. 여기는 세무서에서 하는가 보거나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가짜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처분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 모든 행위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걸 가처분 등기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반장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반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고. 직무정지 가처분 등기. 그래서 이 앞에다가 처분 있잖아. 이런 거 처분 넣을 수 있는 걸 다 이름 붙이면 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 등기 이렇게 다. 그 가압류 등기는 어떤 채권이냐면 금전 채권이야. 금전 채권. 이게 간단해. 자, 읽어본다. 금전 채권.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디 있어? 보존. 보존이 여기 가압류 채권은,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 확보하려고 하는 수단이야. 금전. 꾸어준 돈 받으려고 하는 수단이 가압류 채권. 가처분 채권은 금전 채권이겠어. 기타 행위 금지야. 기타 행위 금지를 막으려고 하는 조치가 가처분 등기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가처분 등기는 등기할 때에 등기 원인에 금전 채권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청구권 이렇게 기재를 해. 그래서 결론이 가처분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이다 하시면 돼. 등기 원인에.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 알 수 없어. 원체 많으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등기 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이걸 설명하고 내려가 보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그 목적이 알 수 없다고 그래서
금전 채권 이외의 행위 금지를 막으려고, 행위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채권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토지에다가 가처분 등기래. 그래서 을이 여기다 보존, 이 을이 소유자야 지금 토지. 근데 을에게 갑이 채권이 있어. 그래서 을이 채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무슨 등기 하려고 그래 지금 제목이 가처분 등기. 그럼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금전 채권이겠어, 비금전 채권이겠어? 그래,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려고 이 토지에다가 등기하는 것이야. 그런데 아까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 확보하려고 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은, 그래서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경매하는 거거든. 먼저 다시 한다. 가압류 채권은 무슨 짓 해? 경매. 가처분 채권은 경매가 아니야. 경매 아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처분 채권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대하여 달성하는 것이고 경매는 아니야.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 갑이 을에게 가처분 등기하려거든 금전 채권이겠어, 비금전 채권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등기하면 소유권 넘겨주려는 채권이 주로 가처분 채권이야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다가 요 토지에다가 가처분 좀 해주시오라고 해. 그럼 여기다가 법원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겠어, 가처분 신청을 하겠어?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 가처분 등기 신청하면 그 자체가 용어가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법원에다가 야, 이 토지에다가 가처분 좀 해다오라고 신청을 해. 그럼 법원이 등기에 등기소에서 기재해. 등기소에서. 등기는 등기관이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야, 여기다가 빨리 2번 순위로 가처분 등기 좀 기재하라라고 법원이 여기다가 촉탁을 하겠지. 됐나? 그래서 짠 봤더니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야, 빨리 여기다가 가처분 등기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신청이나 촉탁이나 같지. 근데 우리 개인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신청이라고 하고, 관공서에서는 신청이라고 불러, 촉탁이라고 불러. 촉탁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서 짠, 요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여기다 가처분 등기를 해. 근데 그 가처분 등기가 저당권 처분, 가처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을 붙이면 돼. 요 가처분에다가 요 앞에 저당권 처분 금지 가처분 할 수 있지. 됐나? 그러면 저당권 처분 금지 가처분은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하잖아요. 을구. 여기는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 금지 그러면 각구에 하겠고, 그럼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를 하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부기등기. 그러니까 여기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주겠어, 부겠어? 주등기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갑구에 쫙 이렇게 가처분 등기는 여기다 가처분. 그리고 등기 여기에 사항에는 피보존 권리가, 여기다 피보존 권리가 금전 채권이라고 기재하겠어, 기타 채권으로 기재하겠어? 만약에 금전 채권이라면 아까 가압류 채권이 아니잖아. 가처분 채권이니까 여기는 금전 채권 이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처분 못하게 막은 것이야.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내가 이전해 가겠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리고 금지사항은 여기다가 일체의 모든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는 봐. 가처분 등기 되어 있지? 신청이다, 촉탁이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등기할 때 여기 법원이 등기소에다 촉탁했잖아. 촉탁 등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기할 때 신청이냐 촉탁이냐가 제일 중요해. 다시 한번 단독 신청, 직권 등기, 촉탁 등기. 근데 지금 법원이 촉탁했잖아. 등기소에다가. 법원이 등기관아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 좀 해다오라고 촉탁했잖아. 그래서 가처분 등기 했지 이렇게. 동의해? 그러면 가처분 등기 되어 있어도 소유자 갑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 넘길 수도 있어? 있지.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자, 병이 이 가처분 등기 되어 있어도 부평에서 공부했으면 들어와. 이런 뭐 등기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지. 저런 뭐 등기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한번 들어와 본다고 나중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가처분 등기 한번 해놓고 또 가처분 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채무자인 사람이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해버리면 이거 소멸해버리니까 이거. 여기까지 설득이 돼? 그러므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을은 그 토지를 매수한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좀 거절하면 안 돼. 해주기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이 당할 수 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이거 봐라. 일체 처분 금지 되어 있잖아 지금. 그걸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어디서 배운 사람들은? 그러지 부평이. 이제 옆에는 이제 언급도 안 할 거야. 기분 나빠서. 그러면 우리가 가짜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같이 가등기, 본등기, 가짜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진짜의 결과가 있어야 돼. 그럼 일단 이 채권자가 이 토지에 급품으로 이 을이 가처분 등기 하기 전에 팔아버리면 이 갑은 을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본등기 얼마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급히 가처분 등기를 가처분 좀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진짜 판결 받아야 돼. 가짜가 나오면 우리는 본등기 해야 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야 진짜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짜가 들어가면 항상 진짜가 있어야 돼. 진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다가 진짜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갑이 이 채권자 갑이 을에게 진짜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얻어. 이것을 다 같이 본안 소송. 지금 여기는 가처분 신청은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라. 그냥 일정 요건만 갖추면 그냥 신청해주면 법원은 가처분 채권자를 믿고 있잖아요. 서류만 믿고 일단 등기만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만. 그러면 가짜가 있으면 진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야. 본안소송.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자, 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그걸 승소 판결을 들고 법원에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돼? 무도로 가. 등기소에.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 주시라고 소송 그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갔더니 너 왜 왔어? 내가 할 일이 없어 임마. 너한테 본등기하라고 판결문 내려줬는데 또 써줘? 하여튼 저런. 만약에 네가 나한테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경매를 신청해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지만 아니 법원에서 네가 이겼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판결문 띄워줬잖아서. 됐나? 그럼 판결문을 들고 이제 경매해야 돼.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처분 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라고 등기하겠지. 생각나? 그러면 그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결문을 들고는 항상 무슨 신청이야? 판결 그러면 아니 판결문이 떨어지면 우리 판수보상표 신혼과 애우지 않았어. 다시 한번 판수보상표. 다시 판수보상. 판결, 수용, 보존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혼동,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올 때는 단독 신청한다고 들었나? 그리고 표제부 등기. 다시 한번 판수보상표. 그 하나라도 외워. 그냥 오늘
그냥 멍 하고 앉았기 말고 다시 한번 판수보상표 신호가 시작. 그래서 판결을 받았으므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등기관아 내 이름으로 이 토지를 이전 등기해다고 단독 신청을 해라 그래.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했지 이렇게 법원에 등기소에. 그럼 등기관이 여기다가 이전 등기 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여기다 자기 이름으로 4번 갑 이렇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전 등기 할 때 이게 이 병의 등기, 이 가처분 등기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판결문을 들고 갑은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시오라고 판결 신청하고 그렇다고 4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갑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을로부터 이전해 온 것이지 병으로부터 이전해 온 게 아니잖아 지금. 눈 크게 떠. 등기부도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지금 을에게서 이렇게 이전해가는 형식을 취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병으로부터 이전해가는 형식을 취하잖아. 그래서 이 등기는 지워줘야 돼. 말소해야 된다고. 근데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서는 큰일 난단 말이야. 왜?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말소해야지. 지 마음대로 말소했다가는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갑은 어떻게 하냐면 이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내 이름으로 이전해 주셔라고 하는 동시에 신청 2개를 하는 것이야. 이게 한번 외워본다. 말소 신청, 이전 신청. 이걸 동시에 2개의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되려거든. 이것부터 4번부터 말소해야 되겠지. 이거 3번 말소해야 되겠지. 이렇게 3번 말소했지. 신청 말소요, 직권 말소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지금 마음대로 직권 말소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5번 이렇게 이전해오기 전제로 지금 을로부터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오기 한 전제로 3번 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이 요 등기 가처분과 그 다음에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있는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셔라고 신청을 1개, 2개 동시에 한다고. 동시에. 그래서 이 등기는 자 여기 이제 묻는다. 직권 말소다, 신청 말소다. 이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거 신청해 줘야 돼.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청해서 말소하고 이렇게 이전을 해. 여기까지 됐나? 그럼 요게 문제네. 이제 요 가처분 등기 그대로 놔두면 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5번 이렇게 이전 등기 되었지? 그럼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잖아. 그럼 요거 등기관이 보니까 내가 직권으로 말소해도 괜찮겠구나. 안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직권 말소 시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쭉 했더니 4번, 요 4번, 2번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는 2번을 마지막으로 말소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등기가 끝이 나. 어려워?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보자.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다고 비금전 채권이다고. 비금전 채권인데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기타 다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을에게 금전 채권이 아닌 그런 토지 소유권 이전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저당권 이전해 주시오. 그래서 이 을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갑이 소유권 이전해 오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을이 처분 못하게 하는 수단을 가처분 등기라고 그래. 처분 못하게 해서 지가 가져오려고.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틀려. 다시 가처분 신청. 처분 못하게 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이야. 법원에다. 혼자가 같이 가. 이놈을 같이 가자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 가처분은 너는 모르게 살살 가서 하는 거예요. 모르게 혼자 가서 주새끼처럼 하는 거라고. 가처분은 알게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이거 알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얼른 또 다른 사람이 넘겨버릴 테니까 모르게 하는 주새끼처럼. 혼자 가야 돼. 같이 가, 혼자 가.
모르게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되냐. 가처분 신청을 해.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자. 급한 일 있는가 보네. 그래. 자네 혹시 급한 일이 있어? 가. 묻지 마 이놈아. 빨리 해. 그래서 빨리 등기소에다가 뭘 부탁을 해? 가처분 신청을 해.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기관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다 같이 촉탁이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했던 아까 가처분 쭉 하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면 가처분 등기가 되겠지.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이 등기는 요걸 물어본다고. 이 가처분 등기는 신청 등기다, 촉탁 등기다. 촉탁했잖아 지금. 그것을 물어본다니까. 신청이냐 촉탁이냐 이런 걸. 첫 번째 빠따로 다시 한번 신청, 촉탁. 관공서에서 하는 건 촉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걸 했지. 그래서 관공서에 했으니까 말소도 직권말소 시키는 거예요. 이건 직권말소 시켜 나중에. 그래서 등기소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처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건 부기등기 이렇게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등기를 다 주등기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주등기 했잖아 지금. 주등기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을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있어. 그래서 병과 매매를 한 거예요. 병과 을이. 그럼 병과 매매 해놨어. 이제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작해요. 병과 매매 계약을 했대.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매도인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행 절차를 거부할 수 안 돼. 등기해줘야 돼. 그럼 병과 을이 단독 신청이겠어? 공동 신청이겠어? 공동 신청해서 이 사람은 등기 필정보 제공해주고 인감증명 제공해주고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했지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잃을 염려는 있어 없어? 그럼 나중에 이 을이 가등기 가처분 채권자가 여기다가 이전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병은 을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운 대로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여기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같지? 그래서 병은 을과 계약을 해지하고 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법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끝난 거예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본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진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진짜 본안 소송. 다시 한번 진짜 소송. 제기했겠어 안 했겠어? 가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진짜 소송 제기했더니 네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해 갈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겠지? 그거 내가 생략시킨 거야 여기서. 지금 갑이 가처분 신청해놓고 끝내야 돼. 법원에다 진짜 소송 제기해야 돼. 이것을 본안소송이라고 그래. 본안소송. 다시 한번 본소송 제기해서 이겨야 돼. 승소 판결 받았지. 네가 이전 등기 해갈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럼 등기 신청할 때 그거 판결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나? 그럼 그 판결문 들고 어디 가야 돼? 법원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돼? 법원 가면 무더기 왔냐고 그러지? 이놈아 내가 너한테 등기하라고 판결문 써주었는데 또 오냐? 저렇게 너 이놈 등기 중개사 자격증 없구나. 벌써 안다고. 어디 가라고 그랬어? 등기소에 가서 그러면 내가 이 판결문 들고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봐. 가서 등기관에게 물어봐 이놈아. 그럼 요 판결문 들고 채권자가 누구한테 물어봐? 법원 주사한테 물어봤겠어? 경비한테 물어봤겠어? 가도 못해. 무서워서 주사한테는. 경비한테 물어본다. 경비들이 앞에서 다 가르쳐줘. 법원 경비한테 물어보고 빨리 가서 저 등기소 가서 물어보라고. 등기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 경비한테 물어봐. 경비한테 물어보면 내가 지금 요거 판결문 들고 왔는데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옆에 가봐 이놈아. 신청서 2개 있어. 2개. 1개요? 2개요?
그러니까 경비들도 밥 얻어 먹으려고 다 알고 있어. 밥 얻어 먹으려고. 신청서 몇 개 써야 돼? 하나는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 신청. 그럼 이전 등기 하려거든. 그 전제 조치로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 판결, 이 을은 이전해 줘라 판결 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 하려거든 전제 조치로 벽이 걸리적거리잖아 지금. 그럼 요거 말소해야 돼? 신청해야 돼? 아니 신청 말소요? 직권 말소요? 그러니까 요것도 네 이름으로 등기하려거든. 야 임마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하려거든. 등기관이 이거 직권 말소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요것도 말소라 같이 신청하란 말이야 이게. 그래야 등기관 일하기 편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신청 말소. 됐나? 그러면 등기관이 말소했겠지? 신청 말소 오면 말소했지. 이거 봐. 다시 3번 말소. 지금 여기는 3번 말소가 이렇게 그어졌어. 이렇게.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 3번 말소했으니까. 이렇게 말소에 표시를 하고 말소한다. 이것이 등기법이야. 말소에 표시를 하고 말소한다. 그 다음에 5번.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왔겠어? 안 해왔겠어? 뭐 이전 등기 했지?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전 등기, 등기소 보니까 이전 등기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봐. 촉탁을 해서 여기를 신청했잖아, 지금. 여기를 신청했어. 그럼 이전 등기 하면서 등기소에서 갑에게 등기필 정보 제공하나요? 요 우리에게 등기가 마치면 등기필 정보 제공하냐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다시 한번 등기 신청인이. 신청한 사람이 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되었지?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 등기필 정보와 완료 통지 두 개를 해줘.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 두 개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개를. 이게 여러분들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하는 조치야. 그럼 여기서 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요 가처분 등기 되었지. 여기 되었잖아. 그럼 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되었잖아 지금. 그러면 촉탁에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 사람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야지. 이 사람에게도. 신청인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신청인과 명의인이 다르지? 그러면 등기필 정보야 등기 완료 통지서야. 요 가처분 채권자에게 야 가처분 채권자의 네 이름으로 등기되었으니 너 서류 하나 받아봐 라고 완료 통지를 보내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여기는 여기하고를 보니까 여기는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다르잖아. 여기는 신청인이 촉탁을 해서 냈고 여기는 신청인이 자기가 신청해서 지 이름으로 기재됐지. 자 여기보다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 등기법을 공부하려거든 제일 중요한 게 신청 절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좀 공부 좀 해 그냥. 그 등기법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등기관이 이렇게 이전 등기 하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해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필요 없는 것이 되었지. 그럼 등기관이 이제는 이렇게 등기하면서 다시 집에 안 가고 직권 말소 시키고 간다 이게. 그리고 직권 말소 시키고 끝난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해줘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야 등기필 정보야. 등기필 정보하고 완료 통지는 다르다니까.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이 사람이 소유권 넘길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의무자가 됐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의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등기필 정보에다가 비밀번호 50개가 적혀있는 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필 정보 못 들었지? 그런 거 있는가 보다 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늘 이것만 알고 문제 풀어. 내가 그냥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설명해 줬으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2번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여러분 공부할 때 자 여기 봐. 3번은 직권 말소요 신청 말소야. 3번은 신청 말소. 2번은 여기는 신청 등기 신청이다 직권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괜히 등기필 정보 어쩌고 이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한번 해드린 거고 등기 전차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신청이냐 직구냐 이것만 공부해. 이해하셨나? 이것이 가처분 등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가처분 등기에 비하면 진짜 쉬워. 가처분 등기에 비해서.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여기 이 토지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가압류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뭐 때문에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 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뭐 때문에? 그러지. 금전 돈 받으려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돈 받으려고 하는데 역시 절차는 법원에다가 이건 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경매하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법원에다가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처분 이렇게 해봐. 다시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에 의한다.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 4개는 기본적으로 촉탁에 의한다고 해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는 신청이야 촉탁이야. 아까 금방 가압류 등기 다 해봐.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그리고 하나 압류 있잖아요. 다 촉탁이야. 기본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는 여러분들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이야. 법원이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서 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등기를 부탁을 해. 가압류를 부탁을 해. 가압류 신청을 한다. 말이야. 가압류 신청을 해. 아까 다 이제 가처분 신청. 같아, 똑같아. 그럼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은 여기다가 등기하는 주체가 등기소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은 등기소에다가 빨리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촉탁. 절차 아시겠어? 여기는 채권자는 가압류 촉탁을 해, 신청을 해. 이런 용어를 좀 주의해야 돼. 눈여겨서 막 이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제대로 봐.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저 틀려. 가압류 등기를 신청이어서 촉탁이었어. 이런 용어를 좀 외우느라니까. 다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표현은 틀렸어. 촉탁을 하는 거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4개 있었지? 뭘 외워? 다시 촉탁. 그럼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 4개 있고 몇 개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이야, 촉탁이야. 그것도 촉탁이야, 지금. 그래서 촉탁하면 법원이 등기소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격려해. 그리고 이 소유권을 가압류했을 때는 여전히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1번이 부기 등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 등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채권액을 돈을 기재해. 근데 아까 가처분은 돈을 기재해서 청구권을 기재해서 그런 것들을 잘 외워놓고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도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요 가압류 등기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연습해 보는 사람 있어 없어? 그래 있어.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와. 을과 병의 공동 신청에 따라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 공동 신청에서.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가 이제 경매업은 소유권 상실할 수는 있지. 쫄딱 망할 수는 있어. 자, 여기까지야. 가압류 등기가 되었어. 그럼 가압류 등기가 되면 끝난 거예요. 진짜 판결 얻어야 돼. 이제 진짜 판결 얻어야 돼. 지금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는 갑이 을에 대한 뭐 차용증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법원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경매하려거든. 자, 다시. 이 가압류 채권자는 나중에 가압류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예요. 본등기는 돈 받으려고 했는데 본등기냐 저렇게 금방 얘기하니까. 정신 차려.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한다고 본등기 한다고. 경매. 됐지? 아까 가압류 이제 나중에 가압류만 소리만 나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늘 제대로 잡으라고.
가압류 채권자는 본등기 한다고 경매 한다고. 가처분 채권자는 본등기를 내 경매를 내. 그 차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매하려거든 진짜 판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아까 판결 받았었잖아. 그래서 갑이 가압류 신청해 놓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진짜 내가 금전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저당권 등기 같은 경우는 저당권 등기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 법원. 등기소도 법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는 법원이 해놨으니까 따로 법원이 한 등기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냥 따로 판결 받아. 그냥 판결 받을 필요 없어. 그 차이요 이거. 그냥 그 임의경매라고 하거든. 저당권자가 경매할 때는 법원이 등기부에 얼마라고 기재해놨잖아요. 채권액. 그냥 따로 판결 받아. 판결 받을 필요 없어. 그 차이야 이거. 여기는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있지. 그래서 일단 가압류 채권만 기재한 것이므로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본안소송. 본안소송을 해서 이겼어. 판결을 받았다고. 됐나? 그럼 이 채권자 이제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 했으니까 여기다 가압류 등기 했잖아요. 여기. 그러면 갑을 가압류 등기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채권자. 가압류 등기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래. 그럼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겼지. 그러면 이제 그 판결문을 들고 경매 온다고 그래서 등기소 가야 돼, 법원에 가야 돼. 등기소 가면 빨리 택시 타고 빨리 가라고 그래. 너 잘못 왔다. 응? 부천 등기소 갔더니 너 임마 잘못 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라고 그래. 경매는 법원이 오는 곳이야. 그냥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 다시 강제경매 신청. 여기까지 왔나? 이 절차를. 강제경매 신청은 법원은 여기다가 지금부터 경매 시작한다 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네가 좀 해다오라고 촉탁을 해. 등기소야 지금부터 요 경매 들어간다라고 좀 등기 요 밑에다가 기재 좀 해달라고 촉탁을 해. 그러면 여기다가 4번 짱 지금부터 강제경매 시작되었다라고 등기가 돼. 그러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잖아요. 그 후에도 소유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어. 됐나? 자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서 물건 팔고 비싸게 팔았다는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그냥 산에 다니면 돼.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이제 법원에서 네가 경매를 해서 팔아서 경락대금 나오면 내가 받을 돈 있으면 연락해다오 라고 모든 걸 위임해버렸어요. 이제 여기까지 됐나?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겠지.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서 그러면 경매는 등기소에서의 법원이 해. 그 경매 법원 한번 가보고 싶지? 안 가고 싶어? 나중에 합격해서 나랑 한번 가자고. 내가 버스 한 대 불려서 갈 테니까 다들 따라와. 벤또 싸서. 근데 합격해야지. 그래서 내가 경매하는 거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것들.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했잖아요. 이렇게. 요 등기 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순서로는. 여기다 등기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이 경매 집행해야지. 참. 이렇게 해놓고 놀아? 한다. 이제 이거 지금부터 판다고 파는 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강제 경매 이제 지금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살 사람 손들으라 하겠지. 그래서 살 사람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래서 매각이 된 거야, 매각이. 팔았어. 누가 팔아? 법원이 팔지. 팔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은 이제? 팔았으면. 이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경락이 이루어지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안 해도 취득을 해. 우리 안 해도 취득한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등기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매각을 했지. 그럼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냐면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니야?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야 되고 순서를 한번 봐.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병? 가압류와 경락인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있었지? 요게 다 죽어야 되는 거, 세 개가. 소유권 넘기면서. 됐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아까 그랬지? 이제 강제경매 신청해놓고 그러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여기 봐.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관이 등기했겠죠, 여기에. 그러면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지금 사내가 있으니까 등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법원은 여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했잖아요. 신청한 사람과 등기 명의이 다르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물건 팔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 그랬더니 싸게 파는 비싸게 받았대. 비싸게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법원이 매각했잖아요. 4개 등기를 촉탁을 해. 몇 개 등기를? 4개가 1개, 2개, 3개 말소하라. 그리고 또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것이 가압류 등기의 절차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 등기 촉탁? 4개가, 알겠지? 1개, 2개, 3개 뭐 해야 돼? 말소. 그리고 경락인에게 무슨 짓? 자, 5번 경락인에게 이전. 경락인에게 이전. 1개, 2개, 3개는 어떻게? 말소하라. 이렇게. 쉬워, 안 쉬워?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더 쉽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가압류 등기와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기 과정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가압류 등기 후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요, 신청말소요? 여기는 4개를 직권말소 시키니까. 4개 촉탁말소. 촉탁말소 아니야. 직권말소 아니야? 촉탁. 근데 가처분 등기 후에 본등기 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의 등기 있었잖아요. 그것은 신청말소였어, 촉탁말소였어? 직권말소도 아니고 신청말소 그 차이만 주의하시면 되겠네. 설득이 됐나? 우울해? 쾌청해. 그러면 이런 등기를,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했으니까 비교해보자고. 이제 앞에 가서 그래서 자, 가압류 등기든 가처분 등기든 처분 제한 등기 4개는 기본적으로 신청이야, 촉탁이야? 등기할 때는 촉탁이다. 여기 촉이 좋아? 촉탁.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기재사항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채권액이야, 청구권이야?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1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 생각나? 그래,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등기할 수 있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 청구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등기할 수, 거기는 없다 했어, 이게.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가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지. 그래서 그걸 보존하려고 가처분 등기 할 수는 없지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 있었지. 그걸 보존하려고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었다. 이거 한번 내가 언급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갑구이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금지 청구권 한다면 을구고 있고, 그리고 주된 권리는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부기등기 하겠죠. 이렇게. 여기 물어본 거, 공유 지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집 공유 배워.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나요? 있지. 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어, 자기 지분을.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는 처분 금지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는
공유 지분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경매할 수 있지. 그러면 가압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유는 지분이 등기가 돼야 안 돼. 합유는 합유자 이름만 기재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합유 지분은 조합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으니 처분 못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래 가처분 대상이 안 돼. 처분을 못하니까 경매도 돼야 안 돼. 이게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합유 지분에 대해서도 가처분 등기의 대상이 된다. 그럼 틀려. 합유 지분은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다시 해.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니까. 합유자만 기재한다고. 지분 등기가 안 되니까 처분을 못하는데 지분 등기해서 뭐하게. 머릿속에 잘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더니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직권 보존 등기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 누가 신청했을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더니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소에서 보니까 아직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보존 등기 해야지. 그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에 4개 있었는데 누가 신청했을 때 다시 경림이 가가. 저렇게 또 잊어버렸네. 경림이가 엄청 무섭다고 그러잖아. 다시 경림이 가가. 가압류 신청하면 됐나? 이게 뭔 얘기냐면 직권 보존 등기 해서 직권 보존 등기를 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는 아까 여기 의뢰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었지 않았어. 근데 채무자 의뢰 땅이 있긴 있는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먼저 등기부 개설해야지.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다 같이 경매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채권자. 아직 가처분 채권자라고 할 수는 없어.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런 채권자들이 요걸 등기부에 기재해 주시오라고 법원에 촉탁을 하면 신청을 해. 신청이요 촉탁이 아까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촉탁했는데 등기관이 이거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보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해놓고 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누가 신청했을 때? 자, 이제 여기보다 경매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신청, 지금 2개 배운 것, 가압류 등기 신청, 가처분 등기 신청. 그러면 이런 거 신청하면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법원이 등기 촉탁했는데 등기소에서 보존 이런 4가지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없어. 그럼 등기부 없으면 어떡할래? 법원이 등기소에서 등기부 만들어야지. 등기부 만드는 절차가 보존 등기 한 거 아니야. 머릿속에 기억을 해봐.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4개를 외워야 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몇 개? 4개 있어. 그 누가 신청했을 때. 경림이 가가 이렇게 외우라니까. 다시 한번 경림이 가가. 신청하면 법원이 촉탁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 자, 법원이 보존 등기를 촉탁을 해. 경매 등기를 촉탁을 해. 법원이 이런 걸 기재하라고 촉탁하는 거지. 보존 등기 하라고 촉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그 정도 알아. 오늘은. 그 전에 강의 이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하려거든 등기 신청 절차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지식만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해야 되는 경우가 신청자가 경림이 가가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된 청구 이게 뭔 얘기냐면 가등기된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나? 처분할 수 있어? 그럼 처분할 수 있으면 전부 가압류 등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분 넣을 수 있으면 자 여기 본다. 가등기, 가처분 금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다 가등기도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다 가능해. 임차권도 처분 넣을 수 있지. 그러면 가처분 등기 대상이 되고 가압류 등기 대상도 돼. 자, 이런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어 없어? 제3자 얼마나 나타났지? 그 등기 무서운 줄 모르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지 않았어? 그래.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 말소, 가압류 등기 말소는 신청이요, 촉탁이요. 아까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4개를 촉탁한다고 하지 않았어? 몇 개를 촉탁을 해? 생각나? 이게 머릿속에 담아둬야 4개를 촉탁을 해. 근데 여기는 촉탁을 해. 촉탁은 없어. 지가 혼자 판결문 들고 가처분 등기는 판결문을 두고 지가 등기소 갔잖아. 등기소 가서 2개는 신청 그리고 하나는 직권말소 시키는 거지. 그럼 제3자 명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 명의 등기는 여기는 직권말소에서 신청말소에서 신청말소, 가압류는 전부 촉탁말소. 됐나? 그럼 문제 풀어보자. 저 뒤에 2번째 페이지 보면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해보셔. 지금 이게 몇 번이냐? 을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거기 나오나요? 여기 있는 거 보자. 여기부터 나온 거.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 옳은 거 22에 오른쪽 쪽 보자. 여기부터 여기 나온 거부터 여기 오른쪽 보셨나요?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소유권에 기한 가압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전부 주등기해야지. 여기 바로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가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 2번째.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의 형식을 취해야지.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한다. 틀렸고. 2번.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을 써. 얼마든지 소유권도 넘어갈 수 있고 각종 제한 물권도 다 생길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말소되는 거지. 3번째.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맞아 틀려. 아까 가압류 등기만 나오면 신청은 하나도 없어. 다 촉탁이지. 가압류는 전부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나. 생각나냐? 그래서 3번 맞아 틀려요. 틀려. 4번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부에 피보존 권리로 금전채권을 기재해 청구권을 기재해. 그래서 거기는 금전채권으로 피보존 권리로 기록한다. 그것은 가압류 등기야.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다 몇줄 것이요? 그럼 공유지분은 언제든지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못하게 가처분 등기 할 수 있고 공유지분도 경매 대상이 돼야 안 돼. 되니까 가압류 등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갑소유 A 토지 등기부에는 그 오른쪽을 봐. 여기 다시 여기 여러분 등기 시간에 말소는가 말소하지 않는가 이게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갑소유 A 토지 등기부에 등기부를 보면 의뢰 여기 봐. 의뢰 1번이 의뢰 근저당 설정. 그 다음에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 을구의 1순위가 무슨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그리고 여기에 소유권 보존의 갑소유인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째는 순서를 보니까 2번
2번이 병의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지? 요 보존이랑 가처분 등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 앞에 을구를 봤더니 요 갑구와 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니까 이게 선순위지. 맞아? 근저당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요 본등기에 영향을 안 받잖아. 근저당은 먼저 있으니까.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정에 무슨 등기가 되어 있어? 여기에 또 정에 가압류 등기.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가처분 등기가 되면 다 죽는 것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어? 을에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림의 개시 결정. 그러니까는 근저당권자 경매했으면, 자, 근저당권자 경매했으면 소유권 판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 근저당권 경매 신청 오면 을구의 기재, 갑구의 기재.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오면 소유권 사간다는 거거든. 그럼 갑구의 기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당권자 경매 오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 경매는 건물을 판다는 거 아니야. 저당권을 판다는 게 아니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판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경매 개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했나? 자, 그럼 이렇게 되네. 1번이 근저당권. 맞지? 2번이 가처분 등기. 3번이 가압류 등기. 4번이 경매 개시 결정도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자, 그런데 A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을 했대. 그러면 이제 병을 의무자로 해서 이렇게 5번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면 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여기서 갑이 가처분 채권자 갑소유인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야? 병이 나중에 여기다 이전 등기 하지? 됐나?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 사이에 격려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요거 직권 말소요, 신청 말소요? 가처분 등기는 신청 말소라고 하지 않았어. 가처분 채권자는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요것도 말소해 주셔라고 신청을 하고 그랬지. 그래서 자, 정의 가압류 등기법. 정의 가압류 등기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전 등기 할 때는 직권 말소요, 신청 말소요? 이해했나? 틀렸지 않았어. 신청 말소인데 직권 말소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가압류 등기는 촉탁 말소고 가처분 등기는 신청 말소고 그러지 않았어. 2번 정의 가압류 등기 말소를 자 정의 가압류 등기 이 사람이 정이지? 가압류 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다. 맞지? 이 사람이 단독으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네 이렇게. 자, 다시 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이겨서 본등기에서 이전 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도 판결문 들고 단독 신청이죠? 판결문 들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등기관이 알아서 제거하는 거 이것도 신청해 줘야 돼. 신청해 주고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병의 가처분 등기 여기 병의 가처분 등기는 신청 말소요, 직권 말소야. 이렇게 이전 등기 하면서 아 이거 필요 없구나. 그러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하지 않았나고. 다시 한번 직권 말소. 엄청 어렵지? 그 다음에 병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이야, 직권이요? 직권. 그 다음에 병은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을의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여기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잖아. 여기 한번 봐.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근저당권자가 가처분권자보다 먼저 성립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지. 그냥 여기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이것이 우선해. 이 등기가 우선한다고. 됐나?
가처분 등기보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늦게 했는데, 근데 근거가 여기 있었잖아. 여기 저당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으므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래서 병은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신청에 손 못 대. 그러므로 결론은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취득이 우선해.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의 권리 취득이 우선해. 그러지.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토지는 경락인의 권리 취득이 가장 우선해 버려. 이거 선순위였으니까. 됐나? 자, 정 떨어져서 못 오겠어? 권리 분석 못 오겠냐고, 정 떨어져서. 그래도 해보자고. 여러분 해야 되니까. 자, 을 소유의 건물에 채무자 을 소유의 건물에 2번 갑이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대. 갑의 가처분이 등기되었다.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등기가 되었어. 갑이. 야, 됐지? 자, 을 소유에 갑이 가처분 등기되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자,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병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자, 이제 여기 있어. 근데 지금 이 채무자 을 소유의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해놓고 나중에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할 때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이전 등기는 신청이라고 했나? 여기는 가만히 놔둬도 직권 말소지. 그리고 가처분 채권자와 이전 등기 사이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있었을 거 아니야. 을구나 이런 거 봐서. 그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신청 말소예요? 가처분은 신청 말소. 영 머리가 안 돌아가면 가압류는 생각을 해. 가압류는 신청 말소예요, 촉탁 말소예요? 촉탁. 가처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신청이라고. 영 헷갈리면. 자, 그러면 자, 지금 언제 2013년 이 가처분 등기가 등기 접수일 날이 2013년 2월 1일이 가처분 등기 접수 날짜가. 여기 잘 봐야 돼. 그러면 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전부 신청 말소야. 맞아? 자, 그런데 2013년 1월 7일은 앞에 있지. 1월 7일에 가압류에 있으니까 가처분 앞에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기를 보니까 2016년 6월 7일 이때 보니까 이제 6월 7일 날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루어졌잖아. 근데 이 6월 7일에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봤더니 앞에 있는 가압류 등기가 먼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압류 등기와 순위가 같지? 그러니까 이건 직권 말소 안 된다. 이건 여기와 같으니까. 됐나? 두 번째. 1월 8일이야. 여기는 지금 2월 1일이고 1월 8일 가등기 담보권 나왔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또 경매했겠지. 맞아? 그러면 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날짜를 보면 여기지만 그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게 가등기 담보고 1월 8일 아니야. 그러니까 1월 8일이 2월 1일보다 우선했지? 그러면 이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4월 2일 날 되었는데 여기가 을구를 봤더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었는데 언제? 4월 2일이요. 근데 갑에게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가처분 채권자 앞서서 인주 맞췄다는 것이야. 인주. 됐나? 여기 잘 봐야 돼. 가처분 채권자에게 뭐 했어? 대항할 수 있었는데 등기는 나중에 했잖아. 그러니까 대항력은 먼저 갖췄고,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 상가임대차에서 인주 마치면 대항력 갖지 않습니까? 인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보증금 안 주어서 등기 명령 신청한 것이야. 그러면 이게 우선어지?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이해가 가셨나? 죽으면 안 돼. 여기 안 돼. 그 다음에 2월 13일, 1월 9일. 1월 9일은 앞에 있었지. 근데 1월 9일 매매만 했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데 8월 1일 날 등기된 것은 매매는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죽네. 매매와는 하등에 상관없잖아요. 이 앞에 매매 계약이 앞에 있었는데 이 매매 계약에 앞에서 가등기 된 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4번은 죽어. 5번 1월 9일 1월 9일이니까 이 사람보다 2월 1일 앞에 있었지? 일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9월 2일 날 이루어졌어도 그 앞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있었지 않았어. 이해하셨나? 그러므로 자, 정리해보자. 가압류 등기는 먼저 있어서 나중에 있었어. 그리고 가압류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등기가 되었지. 그게 우선해야지. 경매 이걸 보면 안 되고 가압류 등기를 봐야지.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등기 되었지. 그리고 또 경매 이루어지잖아. 경매.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봐야 돼. 가등기 담보권 날짜를 봐야 돼. 이것이 선순위니까 이건 그대로 살아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었는데 근데 갑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고 했다면 갑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인주를 맞췄다는 얘기야.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야지. 여기는 죽어야지. 1월 9일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이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근저당권이 앞에 있었잖아요. 살아야지. 이것도. 죽느냐 사느냐는 앞에 있는 등기부를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연습을 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셔. 여기 문제 22회는 문제 풀었죠? 한 장 넘겨. 22회가 2개인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게 2개가 됐네. 그래요? 22회가 틀린 문제라고? 어디? 그냥 풀어보자 그럼. 자, 옳은 것은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어.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재해, 청구권을 기재해. 틀렸지?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 할 수,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는 건. 가압류 등기는, 봐봐, 가압류 등기는 신청 말소요, 촉탁 말소요. 그래서 5번 틀렸네, 그냥. 가압류 등기만 나오면 신청 말소, 신청 등기는 한 개도 없어. 전부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나니까. 등기 신청. 틀린 거.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아? 아까 가처분 채권자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요, 신청 말소요. 맞잖아 지금. 양립할 수 없는 건 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가처분 등기 후에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없지. 그러니까 다 말소요. 살 수 있는 건 살아야 돼. 아까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가 근저당권이 있었고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가처분 등기 후에 맞췄어도 앞에 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직권 말소, 신청 말소 못하지. 그래서 여기는 전부요 대항할 수 없는 것이야.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만 말소 청구하는 거지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 알아들었나? 뭘 알아들어?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잘 잤다 해. 그냥 잘 잤다.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신청할 때 가처분에 의해서 실효되었다라는 사실을 원인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맞는 것이야. 아까 가처분 채권자보다 대항할 수 없는 거 말소시키지? 말소 신청할 때는 뭐라고? 가처분 채권에 의해서 실효된 것이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자,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는 신청 말소요, 직권 말소요? 직권 말소니. 가압류 등기는 신청 말소요, 직권 말소요? 가압류 등기는. 아까 촉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지 말고 촉탁. 등기 원인을 경정원대 바꾼대. 경정원은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는 경정 등기도 단독. 그 다음에 공동. 원래 여러분 경정 등기는 원시적 불일치야, 후발적 불일치야? 후발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 청구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는 것은 나중에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경 등기고, 원래부터 등기에 잘못된 것은 경정 등기. 그러니까 경정 등기가 잘못돼서 원래부터 일부에 됐나? 근데 단독 신청에서 잘못되었다면 단독 신청하면 되고, 공동 신청 사항이었는데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아는 체 하지 말고 경정 등기가 동그라미 좀 쳐. 그냥 누에 머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는 체. 내가 눈 쳐다보면 내 눈 보기 미안하니까 하늘 쳐다보지 말고. 경정 등기 썼나? 뭐라고 써있어? 그래,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 전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아, 우리 상전이 말 잘하라고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이 말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원시적 전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그러니까 경정은 시정하는 거야, 시정. 바꾸어서 시정한다, 그게 경정이라고. 원래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 됐나? 근데 단독 신청해서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단독 신청하면 되고, 공동 신청했는데 잘못되었다면 혼자 가면 안 되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4번은 맞고, 여기 체납처분 나왔네. 체납처분. 체납처분에는 압류 등기. 아까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이라고 그랬지? 관공서가 하는 거니까.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저기 지금 요 갑이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세금 안 내고 죽은 거예요. 채무자가. 그러면 채무자가 세금 안 내고 죽으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공매 못하지.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이전해 와야 돼, 안 해와야 돼? 근데 상속인이 지 이름으로 이전해 오면 경매 당하잖아, 공매. 그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무서는 직접 이전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해야지. 그래서 한다 그 말이야.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상속인의 승낙이 없어도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해서 경매 신청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 뭐 별 의미 없어. 그냥 중요한 것을 상속이 죽은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죽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걸 촉탁해서 공매해야 되지. 근데 공매하려거든 산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근데 산 사람이 등기해 안 해? 그럼 지가 가서 등기 신청해야지. 맞아? 그래서 관공서에서 등기 신청을 촉탁이라고 그래. 야, 등기관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 좀 해다오. 신청하고 공매한다 그 말이야. 다 했나? 처분 제한 등기. 자, 쉬었다가 가등기 하죠. 머릿속에 신청이냐 촉탁이냐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